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15주 강의하는 학사 일정상 다음 주가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14주차 강의로는 이제 13강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제 기말고사 공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꼭 좀 실습 좀 해보고요. 자기주도 학습 좀 하기 바랍니다. 이런 걸 안 하면은 그냥 한 학기 날리는 거예요. 우리 저 한사대 학생들 여러분들 선배나 보면은 가장 그 약한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 학기 날리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제 9장 분류를 위한 모델 4절 결정 트리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습 문제 리포트 연습 문제 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에는 우리 알다시피 4개의 설명 번수가 있죠. 그 중에서 페탈 랭스를 제외한 3개만 꽃잎의 길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만 사용해서 결정 트리 모델을 구하고 그림을 9-3 같은 결정 트리 그림을 그려봐라. 그리고 테이블 함수를 사용해서 혼동 행렬도 그려봐라. 이게 지금 R 파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 트리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R 파트라는 함수를 사용해 봅니다. 그래서 그 R 파트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스피시스하고 페탈 랭스는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페탈 위드스, 세팔 랭스, 꽃받침 길이, 뭐 꽃받침 폭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R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한 거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R 파트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R이라고 우리가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림 9-3 같은 그 R 파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플롯 R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페탈 위드스가 0.8일 때 맞냐 틀리냐 그렇죠. 그 다음에 에토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페탈 위드스가 7.5보다 작냐 그래서 그걸 맞으면은 베리시 컬러가 되는 거고 예스면은 버지니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 게 이제 그 하나가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 페탈 위드스가 0.5보다 작느냐에 대한 yes, no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딕트를 해서 그걸 이제 그 테이블화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혼동 행렬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 0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오프 다이고널 항 있죠. 요항 이렇게 5개, 1개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9장의 이제 그 결정 트리의 해석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머리 함수를 쓰면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알파트 함수를 사용하고 그 서머리 함수를 쓰면은 우리 이제 그 아래 예와 같이 이제 결정 트리의 내용을 보다 이제 상세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아니라 전 시간에 했던 그 아이리스 붓꽃의 데이터 가지고 4개의 설명문서 다 이용한 그 그림 9-3 그 중에서 페탈 위드스하고 페탈 랭스만을 일단 사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머리 R 이렇게 해보면은 서머리 R을 이렇게 해보면은 예,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그 제시가 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드 넘버 1, 2, 3, 6, 7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에는 루트 노드를 1번, 레벨 1에 있는 루트 노드를 2, 3번, 레벨 3에 있는 4개의 노드를 4, 5, 6, 7번으로 매겼습니다. 근데 그림 9-3에 보면은 우리 여기 지금 지난주라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4번, 5번 노드가 없죠. 그래서 두 노드는 서머리가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들을 보면은요, 노드 6을 보면은 베리시 컬러로 예측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이 0.000, 그 다음에 0.907, 0.09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0개 중에 54개 중에서 49개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5개가 오답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노드 6의 도달하는 확률이 5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0분의 54가 돼서 0.36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이 총 150개에서 이렇게 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리어블의 값들이 쭉 이렇게 보죠. 그래서 베리어블의 임포턴스가 보면은 페탈 위드스, 페탈 랭스, 세팔 위드스, 랭스, 세팔 위드스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드 1, 요 뒤쪽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들을 좀 보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다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거를 다시 보면은요, 노드 6를 보면은 이제 54개가 왔다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베르시 컬러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답이 49개, 그래서 확률이 0.94개, 0.907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밑에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교과서에 309페이지를 각 노드별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결정 트리의 시각화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rpath.plot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등록합니다. 이건 쓰지는 않았지만 인스톨 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rpath.plot을 하는데 아까 데이터를 r을 얻었죠. 아까 그래서 r을 얻고 그림을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옵션은 타입 4를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 넣지 않는 기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질문에 답이 있고 참 거짓,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있고 참 거짓, 이렇게 4개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3개로 갈라지는 것들을 분별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타입 4로 하면은 여기 이렇게 질문하고 이게 결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페탈 랭스가 2.5보다 작은 게 yes다 이렇게 나오고, 페탈 랭스가 2.5보다 크면은 이쪽으로 온다. 그쵸? 그 다음에 페탈 위드스가 1.5보다 작냐 크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 예, 결정 트리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알아보기 쉬우냐, 이거 타입 4번이 더 낫겠죠. 그쵸? 자, 이렇게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데요.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단점은 성능이 좀 낮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잘못 분류된 게 무려 6개의 샘플을 잘못 분류했고요. 그래서 정확도가 144가 분자가 되고 분모가 150에서 96%밖에 불과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샘플로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하는 데이터를 하면은 아마 이게 더 낮은 정확도를 보일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장점은요, 일단 눈에 보기 쉬워서 해석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샘플이 아까 결정 트리에서 이제 부등호 있잖아요. 그렇죠? 부등호에 입력돼서 이렇게 그러면은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이런 것들로 보면은 꽃받침의 너비가 페탈 위드스가 1.5보다 작아서 베르시 컬러로 분류됐다라고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측 과정도 아주 빨라요. 그래서 이게 비교하는 부등호, 그게 2번, 3번, 2번이죠. 분류를 맞출 수가 있죠. 그렇죠?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좀 이렇게 더 결합하면은 이거를 우리 앙상블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앙상블 기법을 부르면은 더 높은 성능의 예측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진도가 거기까지 못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결집값을 샘플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대리 질문을 만들어두고 변수가 not available일 때는 대리 질문을 써서 분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젠더 이퀄 피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 이렇게 질문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게 결정 트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진도는 안 나갔지만 원래 다음 챕터에는 랜덤 포리트를 많이 사용한다.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이 아니라 다음 챕터가 아니라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있는 우리 랜덤 포리스트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하나 앙상블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아주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성능을 향상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류기를요, 우리 요소 분류기, 컴포넌트 클래시파이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랜덤 포레스트 트리 1, 트리 2에서 트리 T까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T개의 요소 분류기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랜덤 포레스트에 관련돼서는 아래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랜덤 포레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함수를 우리가 사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는 말 그대로 포레스트가 이제 숲이잖아요. 근데 숲을 이용하는 거니까 나무가 많죠. 그렇죠? 틀이 하나가 아니라 포레스트는 나무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변수를 사용할
하기 때문에 그 난수라고 그러는, 그래서 랜덤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약한 분류기 위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분류기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성능 있죠. 아까서 방금 전에 본 트리, 그거보다 살짝 좋은 아주 낮은 성능의 분류기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서로 독립적인 요소 분류기가 트리가 하나가 독립적일수록 결합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난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에서는 가장 좋은 질문을 노드에 부여하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가장 좋은 그 여러 개의 K개의 후보 질문 중에서 랜덤하게 우리가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덤 과정을 반복해서 랜덤 트리를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되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이게 말 그대로 그 난수 랜덤 넘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값이 조금씩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여러분들이 해보면 똑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먼저 첫 단계가 예측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샘플을 입력되면은 각각의 이제 결정 트리에 입력해서 이제 분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분류 결과를, 그렇죠? 일종의 투표라고 간주해서 표가 가장 많이 얻은 분류로 분류하는 우리 보우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인 경우에 그 랜덤 포레스트가 5개의 결정 트리를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세토사, 베리스컬라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면은, 세토사가 3개가 만약에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세트 3개가 5개 중에 3개니까 세토사가 제일 많은 표를 얻었으니까 세토사라고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랜덤하게 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한 다음에 뭐로 분류한 게 제일 많냐, 그걸 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서 투표 한 것 중에서 제일 표가 많은 걸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결정 트리마다 또는 뭐 성능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능이 좋은 데는 가중치를 좀 높여주는 가중 투표 기법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에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랜덤 포레스트, 뭐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임포트 하는 거 알죠? 임포트를 꼭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f 이퀄 랜덤 포레스트 함수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스피시스를 사용하고 데이터는 아이리스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f를 쳐보면은 f 값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잘 보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결정 트리 함수 r 파트하고 매개 변수 정하는 건 똑같죠? 매개 변수 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봅시다. 결과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500개를 넣었다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500개. 그렇죠? 그래서 넘버 오브 트리 500개라고 이렇게 무려 500개의 결정 트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집합에 대한 예측을 해봤더니 혼동 행렬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토사라고 쓰여진 녀석은 전부 세토사라고 했는데
베리시 컬러인 경우에는 47개만 정답이고 3개는 잘못 분류했고, 그 다음에 버지니카에서도 47개가 잘못 3개는 오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50개 샘플 중 6개를 잘못해서 그 96%입니다. 오류율은 4%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랜덤 넘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값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은 이제 서머리 결과가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를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죠. 그래서 플롯 F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 가로축은 이제 보면은 랜덤 포리스트 이 결정 트리의 개수입니다. 가로축이. 그 다음에 세로는 이제 오류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색깔이 다 다른데요. 빨강, 파랑, 녹색은 각각 세토사, 베리시컬러, 버지니카 오류율이 됩니다. 그리고 검정은 이제 평균 오류율이 돼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랜덤 포리스트로 예측도 우리가 해봐야죠. 예측도. 그래서 그 새로운 가상 샘플 있습니다. 앞에서 9-3에서 그 가상의 3개 샘플을 만들었죠. 그걸 우리 다시 사용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D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predict F를 사용하고 new data equal new D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세토사, 베리시컬라, 버지니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타입 이퀄 프로버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그 세토사에 속할 확률이 100%인데 두 번째 샘플은 그 베리시 컬러에 그 속할 확률이 97.6%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99.8%가 이렇게 되는 걸로 봤습니다. 확률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득표수 있죠? 득표수를 보면은 이제 아까 트리가 500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세토사 한 거는 500개 중에 전부 50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베리시 컬러는 그 488개, 490,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쪽에서는 세 번째는 499개 이렇게 버지니카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확률을 계산해 보면 뭐 아까 그 위에 있는 녀석 그 확률이 나오겠죠. 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500개의 그 결정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정 500이 바로 기본 값이에요. 근데 이 결정 트리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델 구조나 학습 방법을 우리가 제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하이퍼 마가 그 매개 변수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n 트리 같은 경우에는 결정 트리의 개수를 더 느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 사이즈 있죠. 노드 사이즈. 그래서 리드오프에 도달한 샘플의 최소 개수가 됩니다. 이걸 크게 설정할수록 작은 결정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 맥스 노드스, 리드 노드, 그 리프 노드의 최대 개수가 되겠습니다. 리프 노드의. 그래서 그
아래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포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엔트리 20개죠. 이게 결정 트리 개수를 20개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드 사이즈를 6개만 했고 맥시멈 노드를 12개, 맥시멈 리프 노드를 12개로 이렇게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 사이즈를 봤더니 이렇게 값들이 쭉 됐고요. 스몰 포리스트라고 치면은 이제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레이트가 좀 줄었죠. 6%로 아까 4%였는데 그쵸? 네, 그래서 그 정확도가 94%, 에러가 96%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절에 이제 SVM과 KNN입니다. 그래서 그 널리 쓰이는 분류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SVM과 KNN이 대표적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VM은 슈퍼 벡터 머신을 말하는 거고 KNN은 K 니어리스트 네이버스가 됩니다. K는 이제 그 몇 번째 할 때 K잖아요. 그래서 K개 니어리스트 네이버 가장 근접 이웃이란 뜻이죠. 그래서 먼저 SVM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VM 밑에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보면은 그 빨간 거하고 파란 거를 나누는데 이렇게 직선을 이용을 했죠. 직선을. 그래서 직선을 어떻게 긋느냐 이렇게 따라서 직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이제 빨간 거하고 파란 거가 그 나눠집니다. 근데 1번을 보면은 그 빨간 거를 잘못 그 분류한 것이 이렇게 있죠. 파란 거는 제대로 됐는데 그러니까 오류율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오류율이 둘 다 0%입니다. 그쵸? 근데 2번과 3번이 그 오류율이 0%니까 그 둘의 성능이 같냐 이겁니다. 그쵸? 그 SVM은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우리가 상식을 해보면은 그 2번 위에 쪽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는 조금만 비껴나가면은 경계를 넘어가서 오류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3번은요,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오류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넘어가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여기 새로운 샘플을 갖다 놓고 예측을 한다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3번이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바꿔 일반화 측면에서는 모델 3번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SVM은요, 이런 그 둘 사이에 여백 있죠, 여백. 그 여백을 최대로 하는 최적 모델을 찾아준다 이겁니다. 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얘는 선형이고요. 선형이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얘는 비선형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비선형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보면은 그 SVM은 이렇게 비선형도 사용을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둘 사이에 S 있죠. 여기 S가 이제 여백이고요. 여기서도 S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긋는 게 S가 최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선형 SV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인 경우에 그 사용하는 그 함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폴리노미얼, 레디얼
베이시스, 시그모이드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폴리노멀은 말 그대로 다항식이고, 레디얼은 이제 그 동심원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 시그모이드 함수는 우리 나랑 인공지능 공부했으면 그 함수를 알죠? 그쵸? 자, 보면은 SVM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그 1071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일일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인스톨을 하고, 인스톨 패키지를 하고,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SVM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R에서는요, 그 이 1071 라이브러리를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 1071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equal SVM 하고 뒤는 똑같죠? 그리고 여기 설명 없습니다. 근데 기본 코드는 이제 레디얼 베이시스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여기 그 혼동 행렬이 보면은 그래서 4개가 나왔죠. 그래서 150개에 4개가 됐으니까 오류율이 2.66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커널 함수를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아이리스에서 SVM을 하면은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렇죠? 아까 본 그 R 트리 결정 트리나 랜덤 포리스트보다도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을 사용을 해보면은 이게 커널 이퀄하고 폴리노미얼을 사용해 보면은 그 오류율이 더 증가합니다. 7개나 무려 여기 돼서 4.666%로 됩니다. 기본보다 성능이 더 나빠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SVM은요, 우리 C라고 읽겠습니다. C라고는 하이퍼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에서는요, 오류가 좀 있을 수가, 오류를 좀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분류하는 샘플을 적게 하려면은 여백이 적어지고, 여백을 크게 하려면은 잘못 분류된 샘플이 많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요 그림이 요게 더 여백을 하는데 2개 정도는 잘못 분류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오류를 줄이면 이제 여백이 줄어서 일반화 능력이 이제 약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C를 작게 하면 여백은 큰데 잘못 분류하는 샘플이 많아지고, C를 작게 하면은 오류율은 높아지지만 일반화 능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SVM 함수는 이제 코스트라는 변수로 이 매개 변수 C를 하이퍼 변수 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100이라고 넣어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쵸? SVM을 하고 기본 커널은 이제 레디얼 베이시스죠. 레디얼 베이시스를 하고 코스트를 100을 했습니다. 봤더니 2개가 오류가 이렇게 나왔죠. 혼동률을. 그래서 오류율이 1.333%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100으로 설정해서 오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근데 그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값을 우리가 설정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일반화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나, 그거는 우리 그 10장에서 보는데, 거기까지 진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 같이 SVM은요 두 분류로 나눈 이진 분류기죠. 그렇죠? 그래서 K 분류기를 한다, K개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분류기를 K개 만들어서 이게 K 분류 분류기로 확장을 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인식이다 한다. 그러면 0과 그 0이 아닌 나머지를 분류하는 SVM.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과 나머지 분류하는 SVM. 이렇게 10개의 분류기로 우리가 확장을 해서 그 분류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KN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번째, K 니어리스트 네이버와 가장 가까운 녀석이죠. 예. 그래서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NN의 원리를 보죠. 우리가 K가 이제 3인경우를 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K개의 샘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놓고 가장 가까운 거 3개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K개 샘플을 찾고 발생 빈도 가장 높은 부류로 우리가 분류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된 집합 있죠. 트레이닝 세트를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아야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KNN은 이제 메모리 기반 모델이고, 메모리 훈련 집합이 크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KNN 함수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리스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우리가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훈련 집합이 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텍스트 샘플이고, 세 번째 매개는 레이블 정보고, 네 번째는 K 값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여기 K가 5죠. 그쵸? K equal KNN 트레인하고 K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 트레인, 요 트레인은 이렇게 아이리스로 만들어진 녀석이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되고 훈련 집합이 되고, 테스트가 이제 우리 테스트 샘플 검증하는 녀석이고, 세 번째가 이제 레이블 정보가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K equal 5니까 뭐예요? 5개 가장 가까운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를 가지고 판별하자, 이렇게 거죠. 이게 바로 우리 KNN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K 이렇게 쳐보면 이제 세토사, 베르시콜라, 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레인 함수는요, 보다 일관성 있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우리 R 파트,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 SVM, KNN 이렇게 있는데요. 트레인 함수를 사용하면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카렐 라이브러리를 불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어요. 트레인 이퀄 스피시스 데이터 RS 메소드 이퀄 R 파트. 그쵸? 그래서 R 파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쵸? 그 다음에 RF능을 랜덤 프리스트, SVM 레디얼, 그 다음에 KNN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 그 트레이닝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인 함수를 사용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다음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류 모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본 UCLA 어드미션 데이터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콜론 대장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라는 새로운 데이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UCLA 어드미션 데이터를 이제 불러들여오고, 그쵸? 그 다음 그 UCLA에서 반응 변수 어드미트를 있죠. 팩터형으로 우리가 변환하는 겁니다. 합격, 불합격. 그쵸? 예, 그래서 팩터로 해야 분류가 대신에 회기로 알파 팩터가 아니면은 회기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터로 해야 분류로 되겠죠. 그래서 R 파트를 씁니다. 어드미트를 쓰고 데이터는 UCL을 씁니다. 그래서 플롯 R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리가 쭉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0과 1은 각각 합격, 불합격, 합격입니다. 0이 불합격, 1이 합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좀 작은데 교과서를 한번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에 질문이 GPE가 그쵸? 학점이죠. 3.415보다 작냐 크냐. 그쵸? 그러면 작으면은 거기서 다시 랭크가 2.5보다 크냐 작냐. 거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 트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률이 80.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프리딕트를 해서 보면은 80.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UCLA R3를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를 사용하겠어요. 똑같죠, 내용은. 예. 그 다음에 학습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랬더니 에러율이 28.25%나 된다네요. 아까보다 알파트보다 이게 더 안 좋네요. 그렇죠? 자, 콜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측값을 제거하고 반응 변수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팩터로 전화하고 홀수 원체 샘플만을 우리가 취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바이벌에 있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NA 오미트 이걸 사용해서 결측지 제거하고, 그쵸? 그 다음에 홀수 것만 출력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를 팩터로 적용을 하고 데이터 정제를 한 겁니다. 콜론에. 그 다음에 R 파트를 적용해요. 그래서 11개의 변수만 설명 변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명을 쭉 늘어놨죠. 그쵸? 정확도가 67.79%, 대략 68% 정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노드, 우리 림프결의 것이 4.5보다 작냐 크냐 이거죠. 예, 크면은 안 좋고, 크다 안 좋고, 그 다음에 익스텐트, 우리 이제 얼마나 많이 퍼졌냐, 그거를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서머리 함수로 우리의 결과를 쭉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노드, 노드 퍼, 익스텐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포리스트도 해봐야죠. F 이퀄 랜덤 포리스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정확률이 이제 63.18% 정도 된다. 이것도 그 알파트보다 더 좀 떨어졌네요. 그렇죠? 랜덤 포리스트를 사용하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자, 보이스를 보겠습니다. 보이스는 이제 음성 신호를 듣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데이터가 이제 보이스 데이터고요. 그래서 음성 신호에서 추출한 20개의 특징을 설명 변수로 사용하고 레이블이라는 반응 변수를 이제 여성 또는 남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 변수 레이블이 이제 범주형이니까 전처리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is NA를 했더니 그
결집값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결집값도 없고요. 그래서 R 파트를 적용을 해봤어요. 그렇죠? R 파트를 해서 그 레이블 가지고 하는 거고, 데이터는 보이스로 우리가 사용한 겁니다. 봤더니 정확률이 96.18%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옆에 그림이 됐는데요. 그 빈 프리퀀시인가? 예, 그래서 이게 그거가 0.1418이냐? 그러면 P밀이고 크면은 또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게 구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R 보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R 파트를 적용한 그 결정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랜덤 포리스트를 적용해요. 그랬더니 이건 좀 좋아졌네요. 97.9%가 되겠습니다. 그 아까 R 파트보다 좀 더 나아졌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R 파트로 학습한 그 결정 트리하고 랜덤 포리스트로 한 랜덤 포리스트 성능을 이제 정확률이라는 기준으로 측정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률만 가지고 아까도 봤듯이 이제 랜덤 포리스트가 더 나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화를 사실 해봐야 됩니다. 일반화를 해서 이것이 그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나쁜가를 우리가 판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 시간 관계상 그게 이제 다음 챕터 10챕터인데요.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간단한 이 모델 평가는요, 우리 인공지능 기초에서 하는 것들은 이미 좀 사실 좀 배웠습니다. 간단한 거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평가를 하는 걸 배울 수 있었는 기회 있는데 진도가 거기까지 못 나갔네요. 그러니까 개요는 인공지능에서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죠. 자, 아주 좀 많이 진도는 그 뒷부분에 좀 남긴 했는데요. 핵심적인 거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기주도 학습 해보고 실습 꼭 해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학기 그냥 날리지 맙시다. 머리에 좀 남는 거 있기 바라겠습니다. 연습 리포트는요, 교과서에 332페이지에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 332페이지에 UCL의 어드 미션 있죠. 거기에다가 SVM을 적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와 랜덤 포리스트를 정확률을 비교해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거의 똑같은데 SVM만 바꾸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비대면 기말고사고, 여러분들 공고 봤죠? 기말고사 기간이 6월 14일에서 1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강의니까, 빅데이터가 화요일 강의니까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에 이어서 6장 3절에서 9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주의사항은 뭐 여러분들 중간고사랑 똑같습니다. 이거 파일명 준수 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거 뭐 다 감점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답안을 제출하는데 뭐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답을 못했어요. 근데 인터넷 점검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시험 준비의 일환입니다. 자기 시험 답안지 하는데 인터넷 지금 되는 애 안 되네 뭐 그거 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인터넷이 집이 잘 안 된다 불안하다 그러면 잘 되는 곳에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거 사실 말이 되는 변명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어떻게 돼서 그 제출이 늦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좀 있으면은 조금 일찍 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출하는 이메일 서버가 뭐 대용량이라서 뭐 다운로드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는데요. 만에 하나 내가 확인하려고 여러분 다음에 다 재확인하려고 다시 다운로드를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기간이 제한이 있으면 두 번째 다운로드를 내가 못 받겠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높아심에서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문득 그거 보고 나니까 불안한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파일명 준수하고요. 인터넷 되네 안 되네 변명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다운로드 기간 제한이 없는 그런 이메일 서버를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